자, 이번 시간에는 과세표준 산정 네 번째, 이제 추가공제죠. 그래서 추가공제랑 중복적용 배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적공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은 물적공제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추가공제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공제를 충족한 부양 가족들이 만약에 추가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은 추가로 공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면은 1인당 연 200만원, 경로 우대자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원래는 기본공제는 60세 이상이죠? 다시 거기서 70세 이상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 공제 줍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씩,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다 공제 주는 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이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씩 공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왜? 한부모 공제가 공제가 더 크죠? 그래서 둘 중에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적게 이제 가는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자, 이게 이제 이거고, 상세하게 보면 먼저 장애인 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의 범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이거는 이제 신체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장애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 장애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해당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등급에 대한 이제 장애인증을 부과를 합니다.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해자들인데,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해자들이 있죠. 그래서 6.25나 월남전에 나가서 다친 사람들, 다친 분들. 두 번째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등록된 자. 세 번째가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부상은 안 당했는데 미군이 뿌린 고엽제를 맞아가지고 후유증으로 만약에 그 장애 등급 받은 사람,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준하는 대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부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뭐 주차 비용을 감면받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감면받든지 기타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봤었던 두 부류처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상 연말 정산을 위해서 이제 그 장애인으로 분류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증 환자가 뭐냐면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 얘는 이제 인정받으려면은 위에 두 부류는 이 장애인증이 발급이 되는데, 상해자나 장애인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장애인 증명서는 그 소득세법의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을 가지고 써야 되고, 이걸 누가 작성하느냐?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서 요게 의료기관명, 이게 진료를 하거나 또는 진단을 한 의료기관명과 직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담당 의사나 또는 진단을 한 의사가 설명서를 날인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거동이 불편해서 취약 또는 취업이 곤란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은 장애인 증명서가 없으면은, 그래서 증명서 밀반을 받거나 아니면은 장애인 증명서가 아니라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이때는 장애인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지병이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암이나 치매나 또는 중풍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나 중풍 같은 경우 한번 걸리면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장애 등급 판정받으면 사망 시까지 계속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암의 경우에는 완치 판정이 나오면은 장애에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실무를 하실 때 이제 만약에 작년에 암에 걸려서 장애인 공제 받았으면은 매년 확인해야 되는 게 완치 판정 나왔냐 안 나왔냐 올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장애인의 공제에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공제에서 분여자 공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공제요건 보시면은 첫 번째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두 번째가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혼이나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쉽게 말하면은 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세대주여야만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공제한도는 연 50만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경우는 어떤 게 부양가족이냐면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서 이제 부양가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미혼이냐 이혼이냐 사별이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얘랑 관련된 건데 미혼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건 아니고 이게 해당되겠죠? 배우자 없는 여성인데, 근데 여기서 기본 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이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 두 번째 여기서 뭐냐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고 플러스 뭐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해당 여성이 세대주여야 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민법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민법상 세대주고, 만약에 세법상 연방정 선언할 때 이제 이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없으면은 얘는 땡.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그 부양 가족이 있는데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야? 그럼 얘도 땡입니다. 그래서 세 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고 부양 가족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된다. 이 세 개를 모두 충족을 해야지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우대자 공제인데 이거는 70세 이상. 그 다음에 70세 이상 여부는 과세한 종률 12월 30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공제 감면 시 경로대자, 그 다음에 노인, 고령자 관련 나이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밑에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각 공제별로 나이 요건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한부모 공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부모는 뭐냐면 일단 배우자가 없어야지 한이 성립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부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직계 귀속이나 또는 이제 입양자가 있어야 된다. 위탁아동은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아들이 사망하면은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서 키우면서 할아버지가 기본공제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거 갖다가 그 한부모공제 적용 안 해줬습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는 이거는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요즘에 이제 하도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모라는 개념이 물론 생물학적인 부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자녀 양육을 하는 사람이 부모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자 손녀가 자녀는 아니잖아. 손자 손녀가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자녀세액 공제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공제 배제가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자, 먼저 둘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원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 둘 다 직장 다녀요. 그러면은 둘 다 중복해서 부모님을 갖다가 자기들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못 집어넣는 얘기야. 그 중에서 한 명의 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한 명한테만 공제해준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원칙은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아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는 가정주부고 60살이 넘었어. 소득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아빠하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는 둘 다 아직 직장 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가 기본 공제 대상
으로 대상자로 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랑 아들이 싸우면은 누가 이겨? 아빠가 이긴다는 얘기지. 배우자 공제 무조건 적용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는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아빠 엄마가 있는데 둘 다 뭐 나이 요건 수동적으로 충족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 둘 다 직장인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12월 말마다 아빠 엄마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칙은 뭐냐? 직전과 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거주자를 우선 적용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불분명하면은 이때는 세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사람한테 공제를 해줘야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절 순을 적용한다. 그래서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를 갖다가 이제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 아빠, 엄마가 있고 만약에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있고 자식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첫째가 기본 공제를 대상자로 어머니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둘째가 만약에 엄마라도 추가 공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래는 기본 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 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본 공제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가 공제도 기본 공제를 한 직장인한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차근차근 기본 공제 부양 대상자, 부양 가족한테 지출한 것도 공제가 인정되는 것도 어떻게 된다? 글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공제 누가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공제 적용 배제 규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물적공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